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HG 그랜저 2.4 240 모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중고차 시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연도는 그 전작 맨 처음에 나왔던 HG 그랜저 가로 그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이 차가 좀 다른 차랑 현대 이제 일반 중형 차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조금 앞에 그릴이 좀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서 나왔고 휠도 조금 달라져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또 휠이 또 인치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래요. 출시 연도가 요 중간 모델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2400cc 2.4 240 모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연비는 10km에서 휘발유 리터당 10km에서 11.3km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차 중량, 그러니까 차에 아무것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했을 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타고 이러다 보면은 7km, 8km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들고 여담이지만 LPG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3000cc이기 때문에 적정 시세로는 900만원부터 1900까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0부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작가입니다. 1200만원을 딱 구하려고 하면은 고를만한 차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1200부터 1650 사이 키로수 좀 1200만원대라고 한다라는 거는 키로수 한 15만? 이 정도까지도 봤을 때 렌틸 없는 거 무사고 차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키로수 맞추고 색깔 맞추고 10만 키로 이하의 무사고 차량 옵션 넣고 하면은 1650까지도 키로수 상당히 5, 6, 7만 이 정도까지 낮췄을 때 165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 1900만원대도 차가 있긴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 금액대로 갈 거면은 연식을 차라리 14년 말에서 16년 초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 엔진은 잘 봐야 되는데 세타2 GDI 엔진입니다. 이거는 YF 소나타 K5는 제가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있는데 요 2.4 세타2 엔진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많이 감지를 못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실린더에서 헤드가 빠져나갔다라는가 그런 내용이 기사를 잘 찾아보면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례를 따지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살차가 없어요. 고질병이나 이런 사례들을 급발진 이런 거가 없는 차가 대부분 어떻게 억지로 찾아보면은 불 안 난 차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차가 제가 매입하고 팔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주위에서도 문제가 없던 차를 그냥 그런 조금만 사례를 통해서 안 팔 수도 없고 매입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모든 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 사면은 살 차가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작은 뉴스에 이 차가 전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년 내내 말씀드리지만 YF 소나타 K5 초기 모델 그 차량들은 절대 사셔도 안 되고 구매를 판매를 했을 때 저는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차에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그 차만 매입이랑 판매만 안 했다고 하더라면 제가 통장에 500만원이 더 있어요. 500만원. 이 YF 소나타 K5 많이 매입한 것도 아니고 많이 판매한 것도 아닌데 이 차 매입 판매만 안 했어도 제 통장에 500이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YF 소나타 K5는 제가 2년 내내 강조해드리지만 세타2 엔진 YF K5는 정말 그냥 묻지도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G 그랜저 2.4 세타2 엔진 요거는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판매를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입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잘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타2는 세타2기 때문에 면밀히 잘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10년 12월부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모델부터 11년 아닌가? 그 14년 5월까지 생산된 13만 6천 대 리콜 차량 다 리콜 대상이긴 한데, 막상 가면은 뭐 소음 테스트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막연하게 뭐 그렇게 또 갖고 가갖고 문제가 당장 없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경운기 소리가 달달달 나거나 뭐 YF K5처럼 그러지는 않은데, 지금 리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리콜 대상이니까 가보면은 보통 잘 안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좀 언론사에 그 신고를 하겠다, 그 제보를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단체로 만약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YF K5 말고 이 H 시그니처로는 뭐 이런 문제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느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기에 앞서서 시세 안내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그 주의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 위에다가 그 안내사항을 좀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멈춰갖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띠는 계속 쭉 가긴 갈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습 의미에서, 아니면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옛날 것들은 솔직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 같아도 클릭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것들은 한참 뭐 6개월, 뭐 8개월, 1년 전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보시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제는 뭐 제 영상이 150평 좀 안 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공부,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솔직히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시세 공부만 하더라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시세 공부를 만약에 안 하고 잔지식은 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시세 공부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말짱 허사예요. 결국에는 중고차를 산다는 게 싸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한 그런 작업이란 말입니다. 아니면은 여유 있으면은 새 차 사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시세 공부를 안 하면은 당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시세 공부를 하면은 달달 외우신 분들 보면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당하실 확률이 10% 이하로 확 떨어져요. 시세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그러니까 시세 공부가 핵심이다. 차를 상태를 보는 거는 솔직히 그 대부분 90% 이상이 남자분들 위주로 하는데, 좀 이상한 거는 웬만하면 감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남녀 차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지만 시세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뭐 내내 제가 또 하는 게 시세 공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뭐 GDI가 어떻고 뭐 세타2가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시세 공부가 우선이에요. 이거를 안 하시면은 당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8, 9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는 정말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트가 뭐 엔카도 그렇고 보베도 그렇고 KB 차차차도 그렇고 모든 사이트들이 다 딜러들이 각자 따로따로 매물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게 진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나마 엔카가 조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한데, 그것조차도 그 작업차들이 되게 많아요. 엔카 작업이라고도 하고 뭐 보배 작업, 그러니까 실매물 사이트 작업이라고도 통칭으로 하는데, 어떤 시간에는 제대로 올렸다가 어떤 시간에는 다른 이제 미리 대기시켰던 매물로 관리자 없을 때 갈아치우고, 이런 게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KB 차차차가 제가 봤을 때는 엔카의 거의 한 4, 5배 정도 그런 작업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지는 게, 제보가 많이 와요. KB 차차차 보고 갔었는데 당했다. 그 차는 있었는데, 차는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경험했던 당했던 얘기들을 되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거기 갔었는데 당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딜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했고 이 얘기만 하다 보면 20분이에요. 제가 중간에 커트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 똑같고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시세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를 보고 가셨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제대로 볼 만한 플랫폼이 그렇게 공신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차라리 K카를 보세요. K카는 좀 가격은 비싼데 그게 거기서는 허위가 없습니다. 왜냐면 K카 직영이니까, N카 직영이니까. 그 이름이 K카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가격은 좀 비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보고서 시세를 비교하시는 것 같지 결국에는 N카에 올리는 매물들도 일반 딜러들이 올리는 거고 KB 차차차에 올리는 것도 일반 딜러들이 광고비 주고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뽑아야 돼요. 물론 차주가 그 안에 껴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매물들은 잘 안 보이고 싼 매물을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차는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보니까 뭐 이거는 아셔야 된다고 그제서야 얘기가 나와갖고 뭐 이 차는 뭐 대파가 났다고 반파가 났었고 뭐 사고가 엄청 있었고 뭐 침수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 상황에선 이 얘기를 해야지 이 손님한테 먹히겠구나 하는 그 얘기를 해서 그 차를 못 사게 만들고 딴 차로 유도해서 더 좋은 차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금액에는 이 차 보셔야 돼요 하면서 딴 차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차가 보통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눈탱이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차를 비싸게 파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 과정을 모르고 차는 있으니까 계약하고 뭐 옛날 방식으로 허위 매물이라는 게 없어서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N카가 시세의 지표가 아닙니다. 여러 딜러들이 전략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비싼 차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차를 갖고 있으신 판매자 만약에 아반떼 MD를 갖고 계셔요. 제 고객님께서. 근데 N카를 보니까 비싸게 팔리는 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세가 아니죠. N카가 시세가 아닙니다. 안 팔리니까 계속 그 매물 한 3, 4, 5주 이렇게 있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봤자 10만원이고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팔리는데 내 차가 이 가격에 팔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저렴한 차만 눈에 들어오고 이게 보이는 시각이 틀린 겁니다. 희망적으로 좋은 점만 자기 합리화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에 당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허위 매물 사기치려고 하는 딜러 입장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 매물입니다. 제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제가 이거 사기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와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차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그 차 그 가격이 아닌데 오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차가 정상이라도 돌리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를 침수차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반파차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당연한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에 허위 매물에도 빠지는 거고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비싼 차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내 차 시세구나. 그러면은 내 차는 900에도 팔릴 수 있으니까 800에 팔아야지. 원래는 그 차는 고객님이 갖고 계신 차는 720에 팔리는 차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되게 싫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욕심? 심지어는 이렇게 화내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 욕심 맞습니다.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비싼 차만 보이고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싼 차만 보이고 그 당연한 자연스러운 심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또 풀이를 나쁜 쪽으로 하다 보면은 욕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긴 한데 딜러 전산 연동해 놓은 유튜브 사이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http www.한글로 클린카즈.com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딜러들 보는 카메이저 전산을 정보를 이쪽으로 가져오기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넘어와요. 그 구조고 팔리면 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제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이제 뭐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주요 차량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세 공부 좀 이제 믿음이 가신다면은 믿지는 마시고 일단 사이트는 믿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딜러 전산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왜 안 하십니까?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 설정이 좀 업이 돼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갔다가 오신 분도 좀 많으시고, 그냥 믿으시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 딜러도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시면은 환경 설정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거 보여달라고 왜 안 하십니까? 그냥 인상이 선해 보이니까 잘해주겠지? 장사꾼 사기꾼들 그냥 다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뭐 유튜브나 뭐 TV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뭐 케이블 TV에 나왔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 잘 차려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사람 봐가면서 어떨 때는 잘해주고 재수없게 나한테는 눈탱이 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님이었을 때. 그리고 수수료 얼마 받는지 미리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70만원 넘게도 받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70만원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얼마짜리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셨냐면 아반떼 AD 1300~400짜리 그거를 수수료를 70달라고 했고, 시난마이카가 한번 만약에 나오면은 전액이 나오는데 전액이 안 된다, 캐피탈을 또 껴야 된다, 이렇게 2번 할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 받는지 미리 물어보셔야 되고, 신한은행, 신한마이카는 직접 알아보시고 한도가 다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1억, 렌트 1억 있는 차량이 많은 특징이 이 HG 그랜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반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랜저, 제네시스 DH 이런 차는 특히 용도 1억 있는 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렌트카에서 많이 넘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차보다 렌트카가 더 많다라는 거는 회사 차가 더 많다라는 거죠. 법인에서 넘어왔다는 차.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진짜 렌트카가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혼자 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렌트 이력이 되게 많고 잘 찾아보면은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잘못된 판매를, 렌트카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팔았다가 싼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탈이 날까봐 렌트 이력 있는 거는 장기 렌트든 법인이든 안 팔고 있습니다. 상의를 잘해서 가끔 팔긴 하는데 무조건 저는 팝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10대를 팔았을 때 렌트 이력이 없는 차를 10대 팔면은 문제가 다 없을 것 같은데, 렌트 이력이 있는 차를 10대를 팔면은 2대 내지는 3대가 문제가 생기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렌트 이력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액대가 적정 금액대는 렌트 이력 그런 거 없는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또 몇 가지 팁인데요. 나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할 건데, 구매할 때 나는 할부 안 낄 거야. 나는 그냥 현금으로 계좌이체 할 거야. 나는 1일 이체 한도가 충분해. 근데 딜러가 얘기하네. 1일 이체 한도 꼭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충분히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동안 안 써서. 그만큼 안 써서 한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1일 이체 그럴 경우에는 당일 출고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CD기 가서 돈을 또 뽑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1일 이체 한도조차도 떨어져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원활한 그 출고를 위해서는 현금 계좌이체로 하실 때는 1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 조회, 직접 캐피탈로 전화해서 조회를 하는 거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부 조회는 될 수 있으면은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금융 캐피탈도 그렇고 1금융 만약에 저한테 구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직접 조회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과다 조회도 안 하고 엄한데 조회도 안 하고 제가 또 조회했던 결과와 이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다방면으로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부 악덕 업체에서는 할부 조회를 했을 때 자기 말고 다른 데서 계약 못하게 하려고 코드를 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조회 시에 아예 그냥 할부를 못 쓰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거든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내 신용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신용인데 내 신용으로 할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할부를 못하게 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결정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부 조회는 좀 신뢰가는 업체에서 한 군데만 조회를 하셔야지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 완벽한 중고차를 원하시면은 그건 조금 방문하셨을 때 조금 약간 내지는 약간에서 조금 더 한 이만큼, 전체가 이만큼이면은 뭐 이런 요소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잔 스크래치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것만 바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은 있을 거다. 중고니까 남이 6만이든 7만이든 타긴 탔으니까 그거를 다 광택은 해놨고 뭐 다 고쳐놨으니까 팔겠지, 이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비무한 대비하고서 마음의 준비를, 중고니까 좀 잘 봐야 되겠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야지.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완벽한 차는 거의 없고 미세누유 조금이라도 없는 차는 또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미세누유가 조금이라도 없는 차는 거의 없다고? 이거 중고차 사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조금 이제 해가 바뀌고 겨울과 여름을 몇 번 겪다 보면은 엔진을 감싸고 있는 실리콘 뭐 고무 그런 커버들이 있는데 그게 녹고 얼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몇 방울 바깥으로 유증기 새어나오면 거기가 미세누유처럼 보일 수는 있거든요. 밑에까지 줄줄 새는 거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차는 새 차다 라는 점을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세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제가 알려드린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냥 아예 관심 없이 그냥 믿고만, 그냥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고 간다 라는 거는 당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세가 머릿속에 확립이 돼 있고, 이 정도 연식에는 이 정도 키로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조금은 얼추 나온다면 당일 구매가 됩니다. 근데 너무 싼 것만 생각하셨다가 뭐 HG 그랜저 뭐 13년 14년식에 뭐 9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못 사죠. 예, 아예 못 삽니다. 심지어는 11년 12년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세 공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주위 가족들과 상의 없이 그냥 시간 났으니까 고려를 한다면 당일 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딜러가 있다고 한다면 당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 금액대 보시면 되시고요. 색깔은 이 정도 나오고 키로수는 대충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한 이 금액부터 이 금액 사이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까지 생각하면은 하시면 이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릴 수가 있고, 막상 오시면은 그걸 알고서 오시면은 얼추 조건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만약에 보겠다. 이 그랜저는 무슨 색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이 흰색, 그 다음이 회색이라고도 하는데 제 눈에는 은색으로 보여요. 거의 뭐 쥐색 같지는 안 보이는데 명칭은 다크 그레이,
쥐색깔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은색으로 보여요. 은색으로 보면은 좀 구매하시는 때는 뭐 폐차갈 때까지 타신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팔 때 거의 안 팔리거나 대폭 까집니다. 검정색이 제일 그 감가가 덜 되는 색깔이고, 흰색이 그럴 수도 있는데 흰색은 희귀해요. 차가 검정색이 100대가 있다고 하면은 흰색은 10대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볼 경우에 대수가 현격하게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차 속에서 구하는 것보다 많은 차 속에서 여유 있게 고르는 게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좋은 차 좀 저렴하게 구매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LPG를 안 보고 휘발유를 봤을 때 확률이 또 LPG보다 휘발유 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휘발유가 더 고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LPG 차 같은 경우에 나중에 팔 때 좀 이제 가격을 좀 제값을 받고서 팔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나중에 되팔았을 때 그 환급성과 그 다음에 연비 그 더 들어간 것과 이것저것 더 따지면은 휘발유 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다른 중형차보다 HG 같은 대형차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LPG는 HG 그랜저만큼은 아예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진짜 주위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저한테 이제 체감이 됐던 경우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만약에 HG 그랜저 LPG를 타신다면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은 될 수 있으면 휘발유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비 보고 타는 차는 아니긴 하겠지만 휘발유가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장고장 그런 느낌적인 확률도 조금 덜 할 것 같고 휘발유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고르기도 편하고 금액적으로도 합리적인 성능적으로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연비로도 괜찮은 HG 그랜저는 휘발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업사 가서 만약에 구매를 하고 나서 점검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모르는데 좀 정직하지 않은데를 가면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만 갈아도 거의 5, 60 들어갑니다. 그리고 겉벨트 갈아야 된다 뭐 이것저것 하면은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게 공업사 어느 나쁜 공업사에서 통한다면은 거기가 공인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다 고치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것 때문에서라도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처음에 원만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공업사 갔는데 이거 이상 있다, 문제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서로의 사이가 급격하게 반대로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는 인식이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질 확률이 훨씬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의 적이 딜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가 인식이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악마인 딜러가 더 많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면은 너 이거 얼마에 샀어? 나 잘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화.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고 얘기해봐. 1700에 샀어. 뭐라고? 야 이거 얼마에 팔리는데 1700에 샀다고? 그러면 마음이 짜증나겠죠? 상대방은 놀리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딜러들은 인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다시 팔 때 되파시고 뭐 다시 재거래하시고 뭐 그럴 확률이 떨어지고 또 돌고 도는 이유가 딜러들이 이거는 영업이 아니고 장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딜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고 또 돌고 돌고 또 나중에 알아봤을 때 다른 데 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때문에 좀 주저리가 좀 길었네요. 막연한 불안의 의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뭐 정답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물어보고서 해소가 됐을 때 아하 이러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딜러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뭐 어떻게 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한다면은 환경 설정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시세랑 맞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캐피탈 쪽으로 노력해 주는가, 금리를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하는가, 뭐 차를 꼼꼼히 봐주는가, 뭐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은데, 이래도 날 속이지 않을까, 이래도 뭔가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고차 못 삽니다. 머리만 아프고 답은 안 나오고 한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필요한 그 정신적인 소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의심, 불안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라. 차라리 그 불안하실 그 시간에 시세 공부를 더 한 대라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매물을 머릿속에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위 매물 주제로만 유튜브 영상으로 클릭 유도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재밌으니까. 저 같이 운동하는 동생이나 형들한테 이제 유튜브 중고차 관련된 영상 보신 적 있냐 여쭤보면은 허위 매물 그쪽이 좀 재밌더라. 그쪽이 좀 재밌더라고요. 막 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해결도 해주고 그러던데요. 이런 업체들 안 좋은 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서 그 수수료 많이 받아먹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차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전 이런 걸 내면적인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딜러가 그냥 웃고 있고 막 얼굴이 막 착하게 생겼고 이런 것보다 내면적인 거. 근데 솔직히 그건 막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너무 허위 조작, 뭐 그런 주작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허위 매물, 야 너 허위 매물 딜러고 너는 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해결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도 주작을 하는 경우가 좀 덜어 많다라는 겁니다,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직한 업체도 있고 뭐 잘하는 진짜 심신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제 눈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손님 봐가면서 눈탱이를 치는 거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시세 공부다. 시세 공부를 했는데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연식과 그 차종과 그 키로수와 그 사고와 그 색깔과 그 추가 옵션이 들어있는 차는 이 가격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이 사람이 50이든 100이든 올렸다는 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트를 좀 많이 그 공부 딴 데를 가시더라도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다. 오늘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다른 사이트도 많이 봤는데 여기 사이트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무튼 이것도 약간의 PR이긴 한데 저한테 안 오셔도 되니까 시세 공부를, 이거 딜러들 보는 전산이랑 매물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제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 딜러 전산 연동돼 있는 그 매물이 실시간 연동돼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원초적으로 중고차 잘 구매하는데 50%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이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뭐 70만원, 이전비 뭐 공채를 1.8% 해갖고 다 해서 뭐 9% 이렇게 높게 받는 업체 주의하시고요. 아무리 잘해주고 하는 영상들이 아무리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느껴지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갔는데 그날만큼은 이 딜러가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모르고 온통 나만 믿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잘해주고 어떤 날은 어떤 손님한테 눈탱이 치는 거죠. 먹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다? 시세 공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상이 선하고 나쁜 딜러들을 응징하는 딜러가 좋은 딜러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손님 봐가면서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땐 눈탱이 치고, 그게 장사꾼 딜러들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입장 바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딜러가 된다고 하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되 안 당하려면은 그 딜러들을 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시세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안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솔직히
당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안 당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소비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있는 중고차,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중고차 중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금액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과 상태가 제일 좋은 차, 이 두 가지죠. 좀 어렵게 얘기했고 어렵게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제일 메리트 있는 차량을 구입토록 제대로 된 차량을 소개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시세 안 당하시려면 시세 공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시세 공부를 꼭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중고차 구입 시에는 제 생각에는 신한마이카는 서류 심사하고 당일 출고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중고차 대출 말고요, 신용대출 나오시는 분들은 신한마이카 금리보다 좋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신용대출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전 차라리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요즘 생각이 요즘엔 들고, 이제 신한마이카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마이카 중고차 대출 1577-4664로 문의하셔서 한도 조회를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서류 심사 등이 다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KB 은행이라든가 뭐 우리 농협 뭐 이런 쪽은 조금 제가 여태까지 원활했던 적보다는 원활하지 않았던 때가 더 아직까지는 많았습니다. 원활해지면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제일 짱이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일 출고되지, 서류 심사 없지, 얼마나 깔끔합니까? 금리도 싸지. 안 될 시에는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이금융 캐피탈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거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하고 있어요. KB 캐피탈 내지는 현대 캐피탈. 거의 이게 두 군데만 하는 게 100%입니다. KB 캐피탈이 한 8, 90%대고 10%, 20%대가 현대 캐피탈입니다. 금리는 최근에 그 캐피탈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대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캐피탈은 무조건 최악이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 라는 인식보다는 내 신용이 어느 정도 조금 된다면, 그분이 사업자라 그 5%대 그 이금융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신용 등급은 꽤 좋으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1금융 그냥 신용대출이 안 된다, 사업자 대출을 해야 되는데 2금융은 쓸 수밖에 없다, 1금융은 사업자 한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라는 경우에는 2금융 캐피탈로 했을 때 5%대도 나왔다 라는 겁니다.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춘 게 5.9%인가 그랬습니다. 금리는 평균 뭐 낮추면 8%대가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좀 신용도가 5, 6, 7등급 정도 된다라고 했으면은 뭐 11%, 뭐 15% 조금 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금리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이금융 캐피탈이, 그 얘기죠. 남의 돈 빌려 쓰는데 이자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 익숙해지면 적당한 그 월 불입금, 한 달에 내야 되는 할부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HG 그랜저를 1000만원 전후로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안 되는 금액으로 억지로 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단계 낮춰서 그 조금 이제 디자인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더럭셔리 그랜저나 아니면은 그 TG 비슷하게 생긴 뉴럭셔리 그랜저는 너무 낮아지는 거고, 더럭셔리 정도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차종을 바꿔서 알페온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페온으로 바꾸시거나 좀 한 단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페온도 1000만원 전후는 봐야 좀 얼추 나오지 않나. 너무 뭐 7, 8, 900 정도로 보셨다가 키로수 15만 넘게 막 보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적절한 키로수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 선호도가 꼭 HG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알페온이나 더럭셔리 그랜저 쪽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프트 꼭 띄워야 하는가 라는, 그 리프트 가면 띄워주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공업사 사장이나 직원 입장이
만약에 대보시면은 공짜로 리프트 띄워달라고 하는데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딜러 뭐야? 이거 안 띄워주겠다는 얘기야? 밑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진오일 무조건 갈 건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기분 좋게 띄워주고 약간의 설명해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쁠 때도 많고 일단은 매매단지 근방의 공업사들이 대부분 바빠요. 놀 때가 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띄워달라고 하면 좀 애로를 좀 많이 표정으로 좀 드러내죠. 리프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지금 바빠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고, 아, 여기 차주분 소개로 왔는데요. 이 차, 어느 모터스, 거래처라고 해갖고 왔거든요. 아, 네, 어디, 뭐 보시게요? 뭐 보시게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은 느낌이 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또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어쩌라고? 나 리프트 띄워서 봐야 되는데 리프트를 왜 띄우냐? 라는 거는 누유가 있나, 부식이 있나, 내지는 어디 방지턱 넘다가 긁힌 데가 파손된 데가 있나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위에서도 밑에 이렇게 해서라도 볼 수가 있는데 좀 편하게 보려고 리프트를 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는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웬만하면은 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열심히 진짜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차 매입할 때 보험 이력 조회, 카이스토리 조회 잘 안 합니다. 딜러들이 차 매입할 때 보험 이력 조회, 카이스토리 조회 잘 안 합니다. 왜냐? 볼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뭐 침수가 있었고 어디가 뭐 사고가 있었고 어디가 부식이 있고 딜러들은 볼 줄 알고 어디가 뭐 이상이 있고 웬만하면은 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제가 손님분들이 100분이 오시면은 해드리는 경우는 한 두세 번? 뭐 이 정도 한 2% 3%인데 뭐 요청해 주시면은 해드리긴 하는데 꼭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운전 꼭 해야 하는가? 요거는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딜러들이 시운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키로수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왠지 조금 밖에서 물 밟고 조금 튀거나 그래서 조금 차가 상품 가치가 좀 하면 좋은데 하면은 뭐 시운전이나 왜 하십시오 하는데 좀 간만 보고서 안 하시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4번 중에 시운전을 내 차를 내가 매입한 사람이면 4번 중에 3번은 안 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차가 더러워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대충 느낌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 시켜주는 걸 좀 되게 싫어요. 그래서 보험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구매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은 차일지 안 괜찮은 차일지 모르는데 보험을 들고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시운전도 웬만해서는 뭐 잠깐 왔다 갔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 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소비자라면 소비자와 딜러가 있는 중고차 속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이 얘기가 아니었네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화가 되어 있는 중고차 속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문제 없을 안정적인 중고차 고르기가 제일 포인트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딜러라고 해서 저도 아무도 온전히 믿지 마십시오. 특히나 허위 매물 관련된 주제로만 하는 사람들 제법 한 최근에만 2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유튜브 딜러라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업체명을 언급하면은 이게 또 딜러끼리 뭐 소송 뭐 진행하고 고발당하고 뭐 그러면은 뭐 출석 뭐 참고인 조사 뭐 해야 되고 뭐 대질 뭐 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세 공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오늘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시세 공부 안 하면은 나 당해도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200만원 눈탱이 쳐도 돼. 300만원 해.
나 돈 많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더라도 하고자 하면은 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해갖고 좀 클릭 한 10번, 20번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모델 요거는 건너뛰라고 했지. 잘 모르겠는데. 예, 팀장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왔거든요. 국산차 검색 들어왔어요. 예, 예. 현대 그랜저까지는 찍었거든요. HG가 여기 밑에 있구나. 네네네. 키로수는 여기 10만 이런 식으로 봐갖고 금액 순서요. 금액 순 네네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쭉쭉쭉쭉 내려가서 요거 봤는데 요거는 어때요? 이건 좀 싸다. 안돼. 그런 게 있었구나.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천천히 하면은 좀 도와드립니다.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시라는 거지 어려운 수학 공식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이건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세 공부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환경 설정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당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죄송한데 금액 조작이 된다는데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밤중에 무슨 클락션을 딜러 전산 금액 조작이 된다는데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금액 조작 할 수 있다는데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영상 보니까. 뭐 이런 말씀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셔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이 기본값에 빵원을 받다고 하더라도 고객분께서 구매할 차를 그 딜러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제목을 알고 있다. HG 그랜저 13년, 14년식 정도 검정색에 어느 정도 키로수대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잘 봐갖고 레파토리를 짠 다음에 요 차로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차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람 수소문해갖고 그 차로 해갖고 그 차를 밀어서 이 차가 제일 나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값에 빵원을 받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올려놨을 수도 있다. 이거 금액 좀 올려놔. 100만원만 올려놔줘. 손님 올 거야. 내지는 형님 이거 손님 오시는데 50만원만 올리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제가 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값에 빵원을 받다고 하더라도 정직한 게 아니다. 시세 공부 그래서 하셔야 된다. 오늘 11번째 말씀드렸나요? 시세 공부 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유튜브 업체 또 주의하셔야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이 세 가지는요, 제가 봤을 땐 95% 이상 눈탱이 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서론만 50분 했습니다. 이거 안 줄일 겁니다. 제가 영상에다가 간만에 자막을 해서 시세 안내는 50분부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40 모던 휘발유 오토 13 14 100만원을 찍는 이유는 어차피 100만원 밑에 거는 없는데, 100만원 밑에 팔린 매물 그냥 11만원, 99만원, 55만원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는 옛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만까지 우선은 한번 봤다가 10만 줄여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천에 17대가 나오고요. 수도권 전체로는 92대가 나옵니다. 짠!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도 이력 없다. 모던이다. 제가 지금 14만 킬로까지 찍었어요. HG240 모던으로. 240은 모던 단일이기 때문에 뭐 스페셜 뭐 찍어도 뭐 늘긴 하는데 뭐 잘못 찍은 걸 수도 있고 거의 모던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은 용도 이력 없다. 다른 거는 용도 없다. 단순이다. 이거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금액이 싸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GDI라고 되어 있으면은 2400cc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기간은 2021년 4월 7일까지다. 앞뒤로 그 한 달이니까 렌트 이력이 진짜 없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앞에 3박자. 이거 보면은 기분이 조금 나빠서 다른 거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지지대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데이터적으로는 일단 보긴 봐야 되겠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주고 나는 다른 거 볼래 하셔도 됩니다. 쭉쭉 내려보면 뭐 없어요. 근데 너무 이 가격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 차가 만약에 봤는데 별로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일단 조금 넉넉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밑에 여기 사이드 멤버 손상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12번 네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을 밑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여기 밑에 거 신조라고 되어 있는 거 다른 거 클릭해보면은 알겠지만 렌트 이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네. 한번 볼게요. 뭐 없다 라는 거고 검사기간 역시 4월 10날까지 되어 있고 뭐 없다. 금액이 아까 거보다 30만원 올라가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거보단 기분은 좋아요. 일단 근데 미세누유가 2개나 체크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합니다. 고칠 부분이 왠지 누유가 있으니까 2개나 체크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직한 걸 수도 있고 이게 없다고 해서 차를 봐야 되는가 그것도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미세누유가 있는데 없다라고 체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만 좋게 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2개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은 뭐 잠바 가스켓 커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실린더 헤드 가스켓 여기만 미세누유라고 된다면은 볼만 할 텐데 밑에 오일팬까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누유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끄는 겁니다. 여기 신조라고 돼 있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 좀 넘었는데 성능 점검 기록 보면 뭐 주요 옵션에 내비게이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래 이게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원래 없기도 없었거든요. 2020년 내년 2월 13일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뭐 없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만큼 조금 긁혀서 판금 도장 있을 수 있고 보험 이력 조회해보면 뭐 60만원 100만원 타차 피해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살짝 톡 박았는데 남의 차는 보험 그냥 처리해달라 피해자 측에서는 보험 처리해달라 해갖고 뭐 200만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단 보기는 봐야 되겠고 이렇게 하나가 조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별다른 게 없으면은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들어온 날짜 4월 10날이기 때문에 지금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3달이 넘어가면은 조금 에러가 있다 라고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깊이에서 보는데, 연식 이 정도에다가 키로수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가격대 조금 깎입니다. 왠지 뒷자리는 빼주고 1200 정도 내지는 1190 정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가 아니고 그 지니 3D 맵이다.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없고 하이패스 뭐 있고, 브레이크 방식은 풋브레이크, 발로 왼쪽 발로 밀어서 잠그는 방식. 핸들 보면 풋브레이크죠. 이건 트렁크 버튼이고 주유구 버튼이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핸들 열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옵션 정보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예 그냥 뭐 체크돼 있어도 보지 마십시오. 사진에 있는가 없는가,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이걸로 보십시오. 저기는 잘못 체크된 경우도 많고, 옵션 정보라 보면은 뭐 mp3 플레이어 이게 없는 게 아니고 mp3 꽂는 게 있을 텐데 체크 안 한 거고, 뭐 TCS도 있을 거고, 에어컨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십시오. 이거 어떤 차든지 옵션 정보라는 보지 마십시오. 사진에만 이렇게 뭐가 있는가, 통풍이 없구나, 전방 감지기 버튼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십시오. 스마트키 이렇게 있구나, 시트가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뒷자리 열선 버튼이 여기 보이면 좋겠는데, 아 있군요. 여기 뒷자리 열선 있구나. 없는 차도 있나?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순위권 안에 볼만한 차로 됐고, 그 다음에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 10,000km가 줄어든다. 근데 13년 1월이다. 어차피 생긴 건 똑같으니까 연식이랑 키로수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압도적으로 키로수입니다. 10,000km가 더 줄어들고, 게다가 또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되고, 정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 할 때 내지는 고장 났을 때 현대 블루엔즈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면 되는데, 싸제는 따로 수리를 하거나 이게 소모품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근데 정품보다 싸제 내비게이션이 열 이런 게 좀 취약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내구성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정품 내비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좋다 라는 거예요. 업데이트 할 때도 압도적으로 좋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박스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기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고, 이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 사진에 있으면은 잘 안 떼놓습니다. 근데 떼놓은 차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블랙박스가 또 작동을 안 한다,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하이패스 룸밀러 이런 거는 작동을 만약에 안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수리해달라 얘기할 건덕지가 같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 이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안 됩니다. 딜러들끼리는 다 아는데 손님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차량을 주로 볼 때는 이거 RPM 바늘이 1 밑에 한 칸 밑에서 가만히 있느냐, 뭐 갑자기 악셀 그 페달 밟지도 않았는데 웅 지 혼자 올라가고 논다, 아니면 부들부들 떨린다 라고 하면 구조가 있는 거죠. 뭐 전방 감지기, 뭐 깜빡이, 라이트 다 잘 나오나, 그 다음에 에어컨 다 잘 나오나, 그리고 열선 잘 나오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게 크게는 없어요. 뭐 브레이크 작동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간의 시운전 같이 해갖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 하는지, 밀림 증상이 있는지, 뭐 핸들을 놨을 때 쏠림 현상이 있는지, 뭐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깨졌는지, 그 다음에 유리에 돌이 튀었는지, 금이 갔는지, 와이퍼 갈다가 금이 갔는지,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미션을 엔진을 체크해보고 뭐 그런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침수가 좀 의심이 된다 하면은 이 고무 패킹 이게 지렛대 원리처럼 쫙 이렇게 꺾어갖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 밑에 쪽에 뭐 흙먼지가 껴있거나 아니면 시트를 잡아주는 두 개의 레일에 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쪽에 은색깔들이 이런 그 쇠 재질의 부분이 빨개졌거나 아니면은 RPM이 좀 윙 한다거나 이 나오는 불빛들이 뭐 깜빡깜빡 된다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그 침수로 의심할 수가 있겠죠. 다발적으로 안전띠 이렇게 빼갖고 안전벨트 빼갖고 그 속을 보는 거는 좀 옛날 방식이고 그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발판 속 뭐 이런 거에다가 트렁크 쪽에 안쪽 그 사이 또 보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침수는 금방 잡습니다. 침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차에 타자마자 일단은 물 비린내가 난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대만 더 골라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서 신조 검정색 9만 킬로 느낌이 다른 거 10만 킬로 넘는 것보다 좀 더 좋다. 이건 뭐지? 근데 한 100만원 정도가 확 올라가니까 검정색 속에서 9만 킬로 9만 5천 한번 체크해서 보면 13년 4월식이긴 한데 시트 보면 사용감은 좀 있고 여기 뭐 찢어지거나 훼손된 게 특별하게 없고 여기도 특별하게 없고 정품 랩이고 그 다음에 열선 이렇게 기본적인 버튼들 있고 미션 또 변속해서 튀는지 봅니다. 오디오 잘 되나 에어컨 잘 되는가 이런 거 보고 이런 버튼들 사진으로 잘 보고 성능 기록 보면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4월 말일까지 렌트 이력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뭐 별다른 거 없는데 휀다 하나 있고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넘어가고 두 개가 있구나 기분적으로 좀 별로구나 에헤이 끕니다. 이렇게 고르는 방식은 이제 제가 고르는 방식인데 이제 다른 딜러들 분들께서는 그 고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른다 하는 거고 좀 커트라인 단순비용 없는 거 무사고 11만 한 대만 더 이거는 방금 찍어봤던 것보다는 한 50 정도가 싸니까 키로수가 한 2만 정도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싸다면 볼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틀란 사제넵이다. 뒷자리고 전동 이렇게 있고 키 2개 있구나. 중고차는 키 하나 주면 하나예요. 판매자 입장으로서 바뀌시면은 판매하실 때 죄송해요 제가 집에다가 어디다 놨는데 제가 잊어먹은 것 같은데 찾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찾으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키 때문에 깎으려고 하는 걸 회피합니다. 결국에는 연락이 거래가 되고 나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키가 이렇게 2개 사진이 있으면 일단 기분은 좋은 거예요. 하나 주면 하나고 2개 주면 2개고 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액 좀 더 좀 깎아달라고 해주세요 라는 건 잘 안 먹힙니다. 잘 안 먹히는 게 아니라 거의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딜러 입장으로선 딜러끼리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사진의 옵션이 이렇게 있고 성능도 뭐 별다른 게 안 보인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사진 속에 이 위치가 북수원 매매단지인데 수원 용인 쪽 뭐 이쪽 안산 쪽 뭐 이쪽은 미세누 체크 잘 안 합니다.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속으시면 안 되고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술이에요. 네. 이 때문에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지표로만 활용을 하지 무조건 맹신하는 지표였으면은 차 배달시키죠. 차는 직접 보고서 사야 됩니다.
여기 뭐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없고. 알고 사는 게 낫지 모르고 좋은 점만 포장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제 내비가 좀 아쉽다. 차라리 아까 정품 내비 쪽이 더 낫다. 위로 올라가면 뭐 키로수가 더 올라갈래나? 이제는 10만 킬로보다는 10만 킬로 밑에 차들이 더 많아집니다. 1,40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죠. 신조 완전 무사고 위탁이다. 위탁차는 그 이제 상사로 이전된 차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 안 되는 직거래를 도와주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 게다가 또 13만이네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곤색 느낌 나지? 검정색입니다. 검사 기간은 지금 지나 있어요. 근데 원부 조회를 막상 해보면은 갱신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배제를 하고 용도 이력은 없다. 뭐 없고 여기 다 양호 체크돼 있을 겁니다. 왜냐? 수원차니까 다 양호돼 있습니다. 수원 용인차는 하나 찍혀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다 깨끗하게 만들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양호 찍어 놓은 겁니다. 분위기상 문화 자체가. 여기도 뭐 없고 5월 30일 날 성능을 받은 거는 6월 1일부터 성능비가 올라갔습니다. 책임보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을 보증해 주는 게 원래는 성능장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법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금액을 뭐 2만원이든 6만원이든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손님분들께 받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잘데기 없이 원래는 성능장에서 그냥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능 책임보험비를 받아버린 거예요. 확실한 성능 보증을 해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똑같은데 그게 그건데 돈을 올렸어요. 뭐 담합을 했다고 하나? 성능비도 대체적으로 다 담합해서 올렸습니다. 참. 이거 소비자분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딜러들만 뭐 머리 깎고 뭐 시위하면 뭐합니까? 아무튼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가 돼갖고 원래 성능장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 게 이거는 성능장에서 우리도 에러가 있다 라는 걸로 해갖고 합리화시켜서 성능비도 올라가고 성능비 올라가는 거는 이제 구매자분께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책임보험료가 생겨갖고 그거를 구매자분이 내게 됐어요. 참.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해놔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거기 안에 뭐 부가세 뭐 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수가 증가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정품 랩이다 라는 거고 정품 랩이 색이 조금 뭔가 사진 해상도가 그런가 조금 같습니다. 놀이끼리하게. 그러니까 액정 패널이 조금 변질된 건가? 사진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더 많이 그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췄나? 그랬을 수도 있죠. 햇빛 때문에 노란빛을 더 받아서 전체적인 노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가? 사진이 다 뭔가 좀 노랗습니다. 약간 저녁에 찍은 건가? 살짝 한 5시 정도 사진을 찍었나? 5시도 요새는 밝은데 성능 날짜가 언제일까? 이건 의미가 또 없고 그러면 실내 이거는 무사고 체크가 안 되는데 휠이 좀 적당해 보이고 저는 이렇게 5갈래로 뻗는 것보다는 요게 좀 더 이뻐 보입니다. 2020년 내년 4월 5일까지다. 렌트 이력이 있네요. 아하. 보이시죠? 더 볼 게 없고 아까 그냥 어차피 싸게 사시는 거라면 1200, 1300 뭐 그쪽에서 아까 보셨던 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10만으로 어차피 내용이 지금 보시는 거랑 비슷해지겠지만 찍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78대로 좀 줄었어요. 살짝 줄었고
이제 10만 킬로로 하니까 무조건 지금 1400 언저리죠. 검정색. 이거 아까 다 뭐 찍어봤던 거 노란색. 그죠? 빛 많이 들어가는 거. 방금 찍었던 거. 이거부터고. 이것도 노란색이네. 제 모니터가 이상한가요? 비슷한 시기에 찍었었나? 그리고 정품 내비. 요거는 좀 밝게 나오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성능부터 보면 검사기간 내년 8월 2일까지 렌트 이력 없고, 근데 인사이드 패널이 있구나. 기분이 좀 별로니까 끕니다. 무사고 신조 용도 이력 없다. 7만이다. 갑자기 싸진 이유가 있죠. 싸 보이잖아요. 이거 5만 킬로인데 싼 거죠. 이거 찍어봤으니까 인사이드 패널이 있더라. 기분이 별로니까 저건 안 보고 이유가 있더라. 요거는 인천 저기 부평구 구석에 그 부천 경계 1심 매매단지에 있는 차입니다. 성능부터 보면 렌트 이력이 없다. 검사 기간은 올해 12월 23일까지다. 크리스마스 전에 뭐 없고 뭐 없다. 외부 성능장 같은 경우에 보통 바깥에 소형 성능장 같은 경우 이거를 잘 바꿔줍니다. 미세누이 있어도 없음으로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없고 4월 30일 지금 2달이 좀 안 됐습니다. 성능 받을 때 사진이고 여기가 사용감은 조금 주름이 좀 있어요. 전체적 느낌이 여기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좀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그 다른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실내 사진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직접 타봤을 때가 더 좋아 보이고요. 실물이. 그 다음에 외부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더 안 좋습니다. 상태가. 왜냐면 이거는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빛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막상 차를 딱 타보면은 실내가 좀 어두워요. 눈이 좀 이제 좋은 쪽으로 조리개가 좀 이제 이쁘게 보이는 건지 아무튼 사진으로 볼 때보다 이런 잔 주름들 실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건 1400이라고 읽습니다. 만원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1400만원보다 싸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흰색은 이따 찍어보고 9만 조금 용도 이력 없고 이게 조금 키로수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려고 했었는데 요게 조건이 똑같은데 연식은 5개월 뭐 하고 240 스페셜이다. 뭔가 이게 실내라서 더 깨끗해 보일 텐데 뭐 매물들이 이 배경과 이 조명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브라운이네요. 진짜 스페셜이 맞나? 저거 메모리 있네요. 이게 더 좋은 거네. 통풍까지 맞네요. 이게 더 좋은 거네요. 성능부터 보게 되면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5일까지 렌트 이력 없다. 문짝 하나 이 정도야 뭐. 오일팬 이게 좀 아쉽다. 그래도 못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치게 되면 한 2-30만원인데 당장 안 고쳐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이 미세누 이거 오일팬 조금 있나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못 살 건 아닌 것 같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5일. 옵션도 엄청 좋으니까 이거는 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옵션 때문에. 정품 내비에다가 이게 사각지대 경보기까지 이거 좋네요. 이런거 메리트 있는거. 1200만원대로 그냥 금액으로 가셨을 때 키로수가 뭐 10
11만에서 14만 이렇게도 13만 이렇게도 나오는데 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200 정도 더 쓰셔야 되긴 하지만 좀 옵션 좀 챙기고 싶다. 메모리에다가 통풍까지. 게다가 키로수가 많이 낮아지니까 연식이 아무리 13년 초라고 하더라도 아까 1200만원 초반대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객님 성향에 따라서. 오호. 여기도 풍부합니다. 핸들 리모컨이. 사각지대 이것도 기분 좋고. 차가 실제로 봤을 때 좀 더 이대로거나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개등 5발. 이거는 다음 시간에 14년 말식으로 16년 초까지 나왔던 그 HG 그랜저 최후의 모델, 예,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혹시라도 이 13이나 14년이나 11, 12에 이 세로 그릴에다가 그 안개등이 있다 라고 하고, 휠도 지난번 시간에 보셨죠? 그 휠도 14년 말부터 16년 초까지 나왔던 그 휠이다 라고 한다면은 튜닝을 해놓은 겁니다. 간혹 나오는데 너무 그 차만 이렇게 옵션만 보고 사는 것보다는 엔진 상태 다방면으로 다 상태를 보고서 사야 되겠죠. 브라운 이쁩니다. 색깔이 초콜릿 색깔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요. 이 뒤에도 뭐 더 5페이지 넘어서 쭉 8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이 정도만 봐도 좀 얼추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 싶고,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업데이트 다 돼 있을 거예요. http www. 한글로 클린카즈 영어로 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사이트 들어가서 1200부터 1500까지만 이렇게 300만원 텀으로 보시고, 금액 순서대로, 여기는 그냥, 거기는 제 사이트는 클릭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흰색, 키로수는 10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8대에서 6대 되는 거예요. 6대 2400cc가 6대 나오는 거예요. 6대. 여기 뭐 파노라마 써놓으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봐야 체크 안 된 차도 나오는 거니까. 옵션 정보는 절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아닌 거를 찍게 되면은 사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뒤에. 근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오늘 안산차를 판매를 했는데, 야, 이거 안산차 매도비가 올랐어요. 지금 원래 제일 비싼 데가 33만원이었는데 안산이 갱신했습니다. 34만 2천원에 그 책임보험료까지 해갖고 거의 37만원 이렇게 됐어요. 책임보험이랑 매도비 오른 것까지 해서. 이건 좀 아닙니다. 33만원까지는 그냥 얼추 그렇다 치는데, 매도비가 또 올랐다. 33만원도 지금 오를 대로 오른 건데, 이거는 좀 막말로 미친 겁니다. 너무 심했어요. 제가 오늘 차주분한테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 매도비 34만 2천원? 너무한 겁니다. 이거 기존에 있긴 있었어요. 엠파크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못 봤어요. 예전에는 잠깐 그렇게 봤다가 다시 쑥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여기 안산 중고차 시장에 한번 대먹고 싶습니다. 매도비 왜 올리신 겁니까? 물론 앞으로 안산 안 가면은 되긴 하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이제 속사정이, 사장님들마다의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어디 갈 때 매도비 물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전 안산 하면은 비싸봤자 31만원, 뭐 33만원. 그래. 정말 비싸봐야 33만원일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뭐 만원 올렸는데 뭘 그렇게 얘기해. 차가 싸잖아.
그런 거는 솔직히 입장 바꿔보면 CR이 안 먹히는 궤변이에요. 34만원이 넘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올려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올린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 거기다 책임 보험료까지? 구매자 입장이 돼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33만원도 지금 나는데 33만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강력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많은 딜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다른 지역분들 10분한테 물어보면은 9분 정도가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한두 분은 그냥 거기 상사 마음이지 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매도비를 이렇게 교묘하게 조금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4, 50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뭐 지방은 차 가격이 뭐 비싸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매도비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구매자 입장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해? 그거는 임대료 오르는 차를 한두 대 더 파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손님을 이용해서 희망적으로만 해석해갖고 소비자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처사입니다. 아무튼 매도비는 33만원 이상은 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33만원도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올리면 되겠냐고요. 성능을 보면은 렌트 이력 없고 검사기간 2021년 내후년 5월 13일까지 뒤에 먹었기 때문에 안 봅니다. 무사고 차량 차 상태 극상입니다. 10만 킬로 99,000인데 키로수 보면 99,800 조금 있으면 10만이다. 구매하자마자 10만이다. 1월 말일까지 내후년 1월 말일까지 앞에 3박자 요거는 요렇다 치고 밑에 엄청 많아요. 사이드 멤버 충격이 있으니까 이건 꺼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될 부분이 밑으로 빠진 거예요. 이거는 상술입니다. 끄고 자 여기 안개등 흰색으로 돼 있고 시트 상태가 일단은 사진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깨끗해 보입니다. 전자 파킹도 들어가 있고 옵션이 나쁘지 않아요. 통풍도 있고 메모리도 있습니다.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7월 17일 이거는 성능상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다 하나 이 정도면 뭐 미세누이 체크 안 된 거는 믿지 않습니다. 가서 직접 봐야 되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6월 17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호. 밑에 긁힌 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 깨끗해 보이네요. 전방. 오호. 썬루프까지. 이거는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이런 차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여기가 울산이 아닌데 울산에서 찍은 거 아닌데 실내로 와갖고 그런가? 울산에서 갖고 왔나 보죠 차를. 이 부천에 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간혹 부천에 있는 차가 막상 전화해보면 팔렸다 이렇게 딜러가 전화하면 팔렸다 손님이 전화하면 있다 라고 해서 차 돌리려고 하는 작업차 매물들을 가끔 올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금액상 아닌 것 같긴 한데 엔진룸도 그냥 쏘쏘해 보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이 천장 상태도 가서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뭐 비가 좀 새지 않느냐 물이 좀 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의 잘 안 새고 여기 레일이 조금 뻑뻑해져 갖고 고장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WD
그 구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잘 레일에다가 칠해줘서 그 부분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거는 직접 안 하셔도 엔진을 교환하실 때마다 한 번씩 부탁하면은 충분히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공업사 가실 때마다 WD 여기 썬루프 레일에다가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공짜로 될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거는 뭐 별다른 거 아닌 것 같고 깨끗해 보여요. 이 정도 느낌으로 키도 2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이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앞에 설명했던 거 거의 아까 50분, 그 다음에 뒤에 시세 안내해드린 게 좀 더 짧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 더 보고 싶다, 지금 보셨던 게 수도권 전체예요. 수도권의 흰색은 뭐 6대밖에 안 오는 거고, 색깔 빼고 보면은 26대, 이 10만 킬로 미만이라 이거를 15만까지 보면은 46대. 이거 금액을 맞춰서 그렇구나. 이거를 100에 놓고 한 개를 풀면 108대 이렇게 나오고, 검정색 으로 보면은 이거 흰색으로 다시 보면은 대수가 20대.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업데이트 웬만해서는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혼자 나 1170 이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계속 피드백 말씀 주시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폭을 점점 좁혀가는 걸로 해갖고 하면은 좀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 모든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중고차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해갖고 무조건 깨끗한 차 싸게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 능력이 닿는 한 그 좋은 차 될 수 있으면은 좀 해드리려고, 나중에 문제 있다고 전화 오지 않을 만한 차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좀 싸게 많이 팔면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이게 제 누가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많이 하면 좋겠다 해갖고 시작한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게 많이 하고자 하는, 나중에 전화 문제 있다고 안 올 만한 그런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보들이 그 도움이 한 개라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저리가 많았고 표정에 좀 오지랖과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편에도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조금 일주일에 막 2, 3, 4, 5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최근에는 좀 잡일도 많았고 감사하게도 와주신 분들도 좀 덜어 계셨고 그랬습니다. 매입도 최근에 몇 대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매입도 하거든요. 매입 관련 문의도 주시면은 제가, 저한테 안 파시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시세에 그 매입이 되고 판매가 되고 하는 정보라도 지금 당장 안 파셔도 되니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바탕 좀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싸게 많이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거짓 없이 다 알려드리고 만약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일밖에 없을 거다 라는 기대를 안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막연한 의심은 좀 접어두시고 합리적인 의심을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 해소시켜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다, 저한테 거래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웃으면서 그냥 아는 사람처럼, 아는 조카라든가 아는 형이라든가 아는 친구라든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 한 군데도 없다면 저를 그 구독하기,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면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일이 없는 날도 있고, 뭐 사람이 뭐 파도 타듯이 좋을 때 있으면 안 좋을 때 있고 뭐 이렇게도 하고, 요번 달엔 뭐 잘 벌면 다음 달에 못 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파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게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날씨 더워졌는데 짜증나는 일이 촥 있으면은
이게 가라앉으면서 좋을 때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이제 오늘 오셨던 고객님께서는 조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그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 많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좋을 때 있으면은 좀 안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으면 좋을 때 있고, 이렇다는 점을 항상 그랬으면 저도 좋겠고, 그게 원래 진리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매입하시는 분들, 만약에 매입하시는 딜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아실 텐데, 차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안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 게, 허위 매물하는 딜러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오늘도 저희 매매단지 앞에 좀 전시장이 1층짜리 마당식으로 돼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정문 쪽에 거기서 싼 거를 보고 오신 그 분께서 그 딜러랑 언쟁을 해갖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허위 매물은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허위 매물이 계속 있는 이유는 딜러들이 많이 그만두더라도 그 사이를 또 누가 파고들고 또 늘어나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싸고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생아들, 중고차 신생아들, 그러니까 처음 중고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매해 그 어리신 분들과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전에 새 차 샀다가 중고차 살 때 그냥 남한테 잘 안 물어보고 싼 거 있네? 이거 왜 싼 거예요? 아, 이거 경매로 갖고 온 겁니다. 아, 뭐 이거 사고 조금 있는 건데 괜찮은 겁니다. 뭐 얘기해서 가시는 분들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허위 매물이 안 없어집니다. 부동산처럼. 부동산보다 중고차가 더 당하기 쉬운 구조죠. 아무튼 작은 걸 크게, 큰 걸 작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허황된 그런 싸고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다 사서 다 원래 가격에 팔아도 팔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 차를 갖고 계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반가격 이하에 파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에 파실 거예요? 뭐 경매 얘기하더라도, 경매로 내놔더라도 시세만큼 쳐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매물 보지 마시고 좋은 점만 자기 합리화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시세 공부하는 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지만 시세 공부가 우선입니다. 제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딜러 전산 매물 연동되는 사이트들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하십시오. 시세 공부가 짱입니다.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주저리 이만하고,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 바쁠 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때만 조금 한 3-4통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놀았어요. 아무튼 문의 주시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더 제가 안 했던 내용도 있으면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HG 그랜저 240 말고요, 3000cc 13년식 14년식 초, 그러니까 12년 말부터 14년 초까지 한번 3000cc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